자, 이번에는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 그 중에서 단백질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번 파트에서는 그 내용 제목에서만 보다시피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그리고 그 물질 중에 그 녀석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러니까 어떤 작은 입자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입자까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워보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물론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때 그런 소화 단원에서 배웠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그 녀석들 외에도 뭐 핵산과 같은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 이번 통합과학에서는 단백질, 그리고 다음 강에 배우게 될 핵산, 이렇게 두 녀석만 메인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단백질이라는 녀석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자, 단백질은 가장 작은 알갱이인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물론 요거는 백지에 다 구조식을 직접 이렇게도 쓸 줄 알아야 해요. 왜 알아야 되는지는 뒤에 가서 나옵니다. 자, 일단 아미노산이라는 녀석이에요. 요 녀석이 계속해서 쭉쭉쭉쭉 이어 붙어지면 덩어리가 점점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 그 큰 덩어리를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부른다. 자, 아미노산은 영어로 쓰면 이렇게 써요. 아미노 애시드. 자, 애시드 영어로 산입니다. 산. 요것만 일단 적어놓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이다. 단위체라는 말을 이제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큰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단위체라는 알갱이가 연속적으로 쭉 이어지면은 커다란 하나의 물질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게 단백질이다. 여기서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약 20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20가지가 여러분들 뭐 들어봤겠지만 20가지 중에 한 12가지 정도는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12가지 뺀 나머지 8개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이 녀석을 만들 줄 모르니 나는 이거를 먹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8가지를 필수 아미노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TV에 먹는 거 광고 보면은 그런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는 어떤 음식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내용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이제 구조를 살펴볼 건데, 구조는 일단 가운데 C, 탄소가 들어갑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기물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생명체를 대부분 구성하는 물질들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어요.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골격, 그러니까 뼈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탄소라는 녀석이 기본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고, 이 주변에 어떤 애들이 와서 붙느냐가 영향을 미친다. 그 녀석이 어떤 물질인지를 정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탄소라는 녀석은 여러분들 앞에 주기율표 배우는 데에서도 배워봤지만 몇 번이죠? 수해리배 붕탄 6번이죠. 6번. 그럼 6번이라는 말은 이거 잠깐 지우고, 자,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4개 들어가는 녀석이에요. 가운데 이제 원자 핵이 자리 잡고 있을 거고, 그렇다면 이 녀석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껍질에 4개가 더 들어오는 이런 방식을 택하겠죠. 물론 4개가 뭐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유결합을 형성을 하는데, 전자를 하나씩 공유할 수 있는 애들은 최대 4녀석과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4개가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위에서 어떻게 그리냐면, 위에서 내려다 봤다라고 했을 때 탄소 하나에 양쪽 위아래로 모두 다 결합을 하나씩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애는 전자를 하나씩 갖고 가는 게 아니고 2개를 한꺼번에 공유 결합을 하는 애가 붙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중 결합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탄소라는 녀석이
네 군데에서 동시에 결합을 할 수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뭐 팔이 네 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팔이 네 개다. 그러니까 결합을 동시에 네 군데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해줍시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탄소가 들어가 있고 위아래 좌우로 팔이 네 개가 뻗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아래에는 수소 H가 하나 붙어 있고요. 위에는 R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곁사슬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곁사슬. 그러면 요 R 자리에 어떤 녀석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 20가지 종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요 R 자리를 뺀 나머지 부분은 모든 20가지의 종류가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요. 그래서 종류를 구분짓게 되는 녀석은 요 곁사슬 자리에 어떤 녀석이 와서 붙느냐. 근데 우리가 뭐 여기 와서 누구 붙는 것 같으면은 뭐 산소 하나 와서 붙고 뭐 어떤 뭐 다른 애 하나 와서 붙고 이렇게 원소 하나와 달라붙어 생각할 거라, 원소 하나만 와서 달라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되게 큰 덩어리들도 많이 와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곁사슬 자리에 어떤 녀석이 들어오느냐가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짓는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왼쪽 편에는 탄소를 기준으로 N 질소가 하나 붙어 있고요, 수소가 하나씩 붙어 있는 형태예요. 오른쪽은 탄소가 하나 붙어 있고 O랑 OH가 붙어 있습니다. O랑 OH.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탄소랑 산소랑 이중 결합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요거는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백지에다가 혼자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왼쪽에 있는 부분, 요 NH 두 개 달려 있는 거 우리가 그냥 NH2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요 부분을 아미노기라고 얘기를 해요. 아미노기.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COOH 이 부분을 우리가 카복실기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특성은 뭐냐, 아미노기는 약간의 염기성을 띠는 특징이 있어요. 카복실기는 약간의 산성을 띱니다.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라는 분자는 한 분자 안에 염기성과 산성이 공존하는 굉장히 독특한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영어로 쓰면은 아미노는 그대로 아미노가 되고 산은 영어로 번역돼서 산이라고 씌워졌죠. 무슨 말이냐, 양쪽에 서로 다른 성질이 있다는 게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한쪽에는 아미노라는 녀석이, 아미노기에 아미노가 써 있는 거고, 한쪽은 카복실기인데 산성을 떼다 보니까 산을 떼서 붙인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미노기는 N이랑 H 두 개 붙어 있는 요 덩어리, 카복실기는 C랑 OOH, COOH라는 요 덩어리를 부르는 명칭이구나. 그리고 아미노기는 염기성을 띠고 카복실기는 산성을 어느 정도 띠는구나. 그리고 요게 한 분자 안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녀석이구나 라는 거. 알겠죠? 그죠? 요 정도 우리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할 내용은 자, 요 내용입니다. 자, 요 그림은 다소 되게 복잡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별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아미노산 하나입니다. 아까 그림이랑 다르다고 뭐 되게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C를 가운데 기점으로 아래에는 수소, 위에는 곁사슬, 그 다음에 왼쪽에는 NH2였죠. 아까 전에 N, H 이렇게 있었던 게 그냥 있는 그대로 적은 것 뿐이에요. 왼쪽에 있는 거를 그냥 먼저 적은 거예요. 왼쪽에서부터 순서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탄소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C, 아까 우리 그림에서는 OH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요거를 O를 아래쪽으로 내리고 OH를 오른쪽으로 뺀 겁니다. 그냥 보기 좋게 뺀 거예요.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오른쪽 요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린 겁니다. 똑같이. 근데 여기에서는 NH2라는 부분을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풀어서 써준 거예요. 되죠? 자, 이 그림은 뭐 하는 그림이냐? 이 녀석이 요 녀석 아미노산 하나와 요 녀석 아미노산 둘. 여기 보니까 여기 그림에서는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곁사슬이 여기는 R1이고 여기는 R2니까 서로 다른 아미노산 두 종류다라는 것까지 뭐 얘기해주고 싶은 것 같네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괜찮고 중요한 건 이 둘이 결합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요 녀석 아미노산이라는 거는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기본 단위체가 쭉 이어져야 하나의 큰 덩어리를 형성하는 건데, 그 덩어리가 형성되는 기본적인 결합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왼쪽에 있는 아미노산에 COH, 카복실기의 OH,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미노산은 아미노기의 H, 요 둘이 만나요. 그래서 물을 형성합니다. 물을 형성해요. 그래서 물은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 탈수라고 얘기합니다. 탈수. 물이 빠져나왔다. 그리고 물이 빠져나왔으면 그 녀석들이 원래 OH랑 H로 쪼개져 있어서 그 녀석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있었을 텐데 그 공간만큼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물이 빠져나왔으니까. 그래서 축소됩니다. 축소돼서 얘네들이 합쳐지는 거예요.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탈수 축합 반응을 했을 때 어떤 식의 모양이 완성되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남아있었던 요 CO라는 녀석과 이쪽에 남아있었던 NH라는 녀석이 붙어요. 요 둘이는, 요 묶음은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왼쪽과 오른쪽 두 녀석이 붙으면 요 모양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구조를 보고 펩티드 결합이다, 뭐 펩타이드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의 결합을 우리가 펩티드 결합 혹은 펩타이드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며, 이 펩타이드 결합은 탈수 축합 반응이다 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들어가서 탈수가 일어나는 것은 카복실기의 OH와 아미노기의 H가 만나서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난다 까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조금 다른 그림으로 한번 봐보면, 자, 아까는 뭐 H2N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NH2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는 COOH 한꺼번에 묶여 있고, 기억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아미노기, 니은, 카복시기. 그죠? 왼쪽에도 똑같은 아미노산입니다. 똑같지는 않겠네요. R1, R2. 그래서 아무튼 이 둘이 붙어요. 붙으면서 물이 한 문자가 빠져나오죠. 자, 물이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 카복실기에 있었던 OH라는 녀석과 여기 있었던 H, 요 한 녀석만 따로 붙어서 물로 빠져나오고 나머지 부분이 결합을 합니다. 왼쪽에는 CO 하나 남아있고 오른쪽에는 NH가 하나씩 남았으니 요런 식의 구조를 보이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러면 요런 식의 그림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아미노산 두 개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가 합쳐지면서 물이 빠져나가죠. 탈수 축합 반응이구나.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펩타이드 결합이 쭉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기 붙고 위아래로도 계속 붙고 쫙 하다 보면은 펩타이드 결합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죠?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부르는 접두어 중에 하나가 폴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 많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리펩타이드. 그래서 이런 구조, 이렇게 생긴 요 녀석을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이게 바로 단백질입니까? 물론 단백질, 우리가 되게 큰 범주로 보자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는 폴리펩타이드는 아직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배우는 단백질은 아니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는 아직은 가닥 구조입니다. 가닥이라는 말은 뭐냐? 그냥 하나 팔락팔락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팔락팔락. 자, 그랬는데 팔락팔락 돌아다니고 있는 그 구조가 엉키기 시작해요. 엉킨다. 사실 이게 엉키는 거는 어떤 식으로 엉키는 거냐면, 각각의 자리 잡고 있는 아미노산, 그 아미노산 종류도 무려 20가지라 그랬죠. 그러면 그 20가지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미노산들끼리는 서로 인력이라는 힘이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꺾이는 거죠. 그죠? 반면에 어떤 애들은 반발력, 청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구조에서는 이쪽으로 꺾이고 어느 구조는 저쪽으로 꺾이고를 반복하다 보면은 그냥 단순히 가닥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입체적인 구조를 띠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랬을 때 드디어 단백질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요때 드디어 단백질, 그 단백질만이 고유한 기능이라는 녀석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아미노산 두 녀석이 탈수 축합 반응,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붙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너무 알갱이가 작은 거고 두 개 붙어도 요게 쭉 위아래로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폴리펩타이드, 펩타이드 결합이 많은 가닥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만들어지면서 얘네들이 꺾이고 그죠?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 단백질이라 부르고 그때 비로소 그 단백질만의 고유한 기능이라는 거를 갖게 돼요. 되죠? 그러면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 거는 적혈구를 예시로 들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은 헤모글로빈이라는 녀석입니다. 자, 헤모글로빈 뭐 이렇게 쓰죠, 그죠? 헤모글로빈 요거 뭡니까, 여러분? 그 산소를 운반한,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준 단백질, 그게 바로 헤모글로빈이죠, 그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산소 운반이라는 기능이 추가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드디어 가지게 된 거죠. 되죠?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한 구조를 가져서 이러한 기능을 가졌으니 반대로 이러한 구조가 망가졌다면 이러한 기능도 망가지게 되겠죠. 맞아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고기 먹는 것도 단백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단백질 열에 굉장히 취약해요. 고기를 그냥 불판에 잠깐만 올려놨다가 치 소리 나고 딱 떼면은 색깔이 바뀌거든. 아예 단백질이 변성된 거예요, 그거는. 근데 뭐 굉장히 맛은 있지만 아무튼 단백질이 변성된 거예요. 그러면 그 녀석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단백질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애들이죠, 그죠? 그러면 왜 단백질은 열에 그렇게 약하냐? 요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것 자체가 열에 굉장히 약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열에 의해서 아무튼 요 단백질이라는 녀석이 열에 굉장히 약하고 구조의 변성이 일어나면은 그 기능도 상실되게 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단백질의 기능, 자, 어디다 쓰이냐? 이 녀석은 무슨 기능이 있냐? 자, 그래서 근육, 뼈, 머리카락 등으로 구성한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만 해도 요런 단백질이 이때 당시라는 게 말이 무슨 말이야. 자, 아무튼 그 과학이라는 게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단백질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이제 점점 점점 그런 게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단백질이라는 물질은 여기저기 안 껴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루두루 많은 데 들어가 있고 너무나도 다양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건 굉장히 뭐 신의 물질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효소와 호르몬의 성분도 해요. 그래서 물질대사 효소와 연결된 내용이고 생리기는 호르몬과 연결된 내용이구나, 이 정도 우리 알아주시면 되겠고, 에너지원으로 여러분들 뭐 이거 단백질 뭐 1g당 4kcal, 그죠? 탄수화물은 4 똑같이, 그 다음에 지방은 9였다. 근데 뭐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한다고 적혀는 있지만 메인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약간 서브로 사용하는 거죠, 서브로. 그러니까 메인으로는 주로 포도당, 그죠? 탄수화물이랑 지방을 메인으로 쓰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내 몸을 구성시키는 데 주로 쓰다가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내 몸에 너무 부족한 상태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단백질이라도 쥐어짜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만 알고 있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항체의 성분, 항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그런 병균이나 그런 이제 외부 침입체가 침입을 했을 때, 병원체가 침입을 했을 때 그 녀석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든 무기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맞서 싸우기 위한. 그래서 그런 것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단백질까지 알아봤고 다음 강에서는 핵산 알아보도록 할게요.